안녕하세요. 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너무 많이 놀아도 힘들어요. 그렇죠? 네, 뭐 이틀, 많으면 뭐 3일 정도, 이틀 정도면 적당할 겁니다. 3일 되면은 불안하고, 아무튼 잘 쉬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쉬고 나니까는 손꼽아니까 얼마 안 남았죠? 금방입니다, 금방. 아무튼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문제가 안 풀려요? 원래 그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그렇습니다. 그거 극복하셔야 되니까. 그거 극복 못하면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문제가 도서관에서.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우리 107페이지, 오늘 전세권부터죠? 107페이지. 자, 전세권도 매년마다 문제가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실생활에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물권이지만은 거의 뭐 실생활에는 거의 없다는 거. 여기는 상가금리 임대차 보호법이 모든 금액과 상관없이 대항력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로 상가금리 임대차 보호법에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전세권 설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안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문제는 계속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세권의 107페이지. 자, 우리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합니다. 자, 사용 수익하게 돼 용익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그 목적 부동산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 우선배, 즉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은 그 목적물을 처분해서 경매 청구해서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담보물권 통일성, 공통적인 그 성질 4가지가 전부 다 적용됩니다.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자,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토지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건물도 당연히 건물은 전세권 목적이 될 수 있죠. 건물 일부에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자,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린관계 준용됩니다. 소유권만 상린관계에 적용된 게 아니라 이 전세권자 상호간에도 인접부동산보다 상린관계가 적용된다는 거. 자, 그 그림 보면은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갑이 소유자죠. 을인 전세권자,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자입니다. 자, 소유자는 어떤 의무가 있죠?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죠. 이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성립 요소가 아니다. 자, 그럼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죠. 그렇죠? 자,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동그라미 읽어보면은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 지분이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갑이 아직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갑 소유 부동산을 전세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을과 채권자의 을과. 그래서 을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종전에 갑한테 빌려주는 그 차용금으로 전세금을 가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전세금은 보증금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전세권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매실됐을 때는 이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세금은 보증금으로서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것. 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은 이 용익물권적 본능은 상실합니다. 그래서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그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등기를 말소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멸한다는 점,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은 담보물권적 아직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은 담보물권적 성질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일단 전세기간 만료되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와 상관없이 권능이 소멸된다는 거. 그래서 그 전세권 등기도 소멸됩니다. 경매 청구권이 있죠. 전세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은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처분해서 우선 변제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전세권의 존속 기간입니다. 자, 우리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최장 기간은 최장 기간이 있죠. 10년입니다. 최장 기간은 10년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최단 기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최단 기간은. 자, 그렇지만 애적으로 건물 전세권은 이 건물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정하면은 1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이 건물 전세권에는 최단 기간이 애적으로 있습니다. 건물만, 토지는 아닙니다. 건물만 1년 미만으로 정하면은 1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본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기간 약정이 없는 거는 문제 잘 나옵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이 전세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도 함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6월이 경과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6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6월이 경과되야만이 6월이 경과되야만이 소멸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그 효력은 6월이 경과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지 전세권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이 허용된다는 거. 자, 우리 법정갱신은 이게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이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만료가 된다 합시다. 만료. 자, 만료가 되기 전에 만료되기 6월부터 만료되기 1월 사이에 이 전세권자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 조건 변경이라는 것은 뭐다? 전세금을 인상한다든가. 자, 그러지 않으면은 자, 전세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든가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은 전 전세권과 동일하게 뭐다? 전세권이 설정된 거로 봅니다. 전 전세권과 동일하게. 그러면 전 전세권에 동일하게 주의할 점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봅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언제든지 각 당사자는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정갱신은 법정갱신은 전세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자가 갱신을 하지 않거나 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전 전세권과 동일하게 이 전세권이 설정된 걸로 본다는 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는 거. 자, 우리 책 107페이지 제일 하단에 하고 있습니다. 자, 니뭐 보면은 이것도 문제 잘 나옵니다. 법정갱신이 된 경우는 전세권자는 변경 등기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갱신하면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이 점도 문제 잘 나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08페이지 봅시다. 전세권의 효력. 자, 우리 전세권은 뭐 판례도 그렇게 물론 있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판례들이 없습니다. 특히 이 전세권은 법 조항들이 있는데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전세권의 첫 번째입니다. 전세권의 처분 등입니다. 자,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 얼마든지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고 또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전전세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양도하지 못한다.
또 전전세하지 못한다 라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자, 그런다면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지만은 제3자한테 대응하려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우측에 보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입니다. 우리 전세권을 양도할 때 전세권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전세금도 함께 양도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처럼 전세금만 양도할 수 없지만은 예외적으로 조건부로 장래 조건부 채권 양도로 해서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양도해서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데 조건부로 장래 조건부로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양도한다라고 장래 조건부로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는 거.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자, 감액할 때는 제한이 없어요. 금액이. 감액할 때는. 근데 증액할 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금의 얼마를 증액하지 못한다?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 증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하지 못하고 또 증액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하지 못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세기간 2년입니다. 그럼 2년이 지나야만이 2년 지나야만이 할 수 있느냐? 2년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은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세권자의 목적물 유지 및 수선 없는다. 자, 이거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 이 전세권 설정자가 대체적으로 이 통사의 관리비를 수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누가 해야 된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통사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됩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아닙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 그 목적물을 위해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전세권자는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되니까.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자, 네 번째,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전세권이 침해되면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전세권, 건물의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3자가 전세권자를 내쫓이고 점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침탈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이외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누가 전세권자가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해뒀습니다. 근데 제3자가 그 토지에다가 뭐다? 건물을 신축합니다. 불법으로. 자, 이때 전세권자가 뭘 할 수 있다?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 전세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09페이지.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경매 청구입니다. 자, 우리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뭐다? 전세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왜 자기 채무를 이행하냐면은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우리 전세권 설정에 어떤 의무가 있죠?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 전세권자는 부동산 인도와 뭘 해야 됩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됩니다.
말소. 이 두 관계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경매 청구하잖아요. 경매 청구하게 되면은 전세권자만 전세금 반환 요구하잖아요. 왜? 동시행 관계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세권자는 자기 채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행 제공하고 상대방보다 이행 지체를 빠뜨려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판례는 부동산 인도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입니다. 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이. 자, 근데 그럼 이행 제공은 부동산 인도. 그럼 살고 있다면 건물 전세권이다. 그럼 살고 있는 걸 부동산에 인도해 줘야 된다. 자, 판례는 부동산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로 되어 있지만은 부동산 인도하지 않고 어떤 것만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서류만 이행 제공하면 됩니다. 즉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서류 일체를 어느 변호사 사무실, 어느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너는 그걸 찾아가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너는 언제까지 전세권을 반환해달라 라고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빠뜨려야 된다는 거. 실무에서는 이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고도 이것만 이행 제공하고도 제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판례고 인터넷 보면은 이거 부동산 인도를 해야만이 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실무에서는 받아줍니다. 뭘 우리 사법보장이 확인하냐면은 경매 신청하게 되면은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소유와 관련된 이행 했는지 그것만 살핍니다. 부동산 인도는 살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가금융임대차 보호법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전세권은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렇죠? 판례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법만 제공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이행 제공하더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매 청구입니다. 우리 전세권 건물 일부에 대해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2층만 전세 계약일체라고 등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등기할 때 을구란을 보면은 전세권 등기를 하잖아요. 을구란에 기재됩니다. 전세권의 범위, 그 범위에서 전부라 하지 않고 2층이라든지 일부 이렇게 특정합니다. 이처럼 전세권, 건물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이 전세권자는 이 목적물 전부 경매 청구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애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 건물이 구분 등기된 건물인 경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 빌라라든지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은 할 수 없습니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 전체 경매 청구할 수 없다는 것. 다른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면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하면 경매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유익비 상한 청구권입니다. 자, 피로빈 청구할 수 없다 했죠? 유익비,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전세권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전세권 설정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 전세권 설정자 청구할 수 있는 건 뭐다? 전세권자가 자, 목적물에 부속물을 동의를 얻어서 부속물을 설치했다 합시다. 나중에 전세 기간이 만료될 때면은 그 부속물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치가 없으면은 전세권자는 그거를 원상복귀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수거해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찰나에 이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게 좋아서 철거를 수거하는 것을 저지시키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한테 매수 청구합니다. 그 구속물을.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도 구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왜? 수고해야 되는데, 비용도 수고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다? 전세권 설정자가 매수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토지 전세권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 전세권자는 건물 전세권자입니다. 건물 전세권자한테만 적용됩니다. 토지 전세권자는 뭐입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전세권자는 나중에 뭐다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저 지상물이 현존하면은 뭘 청구할 수 있다? 먼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그 계약갱신을 거절하면은 그때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110페이지 봅시다. 건물 전세권자와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그 그림 보면은 갑과 을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자, 왼쪽에 저 위에 보면은 자, 갑이 을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갑이 정에게 토지만 매매합니다. 건물은 그대로 누구 소유? 갑 소유. 토지만 정에게 매매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철거를 하게 되면은 이 전세권자가 불축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가 철거를 구한다면은 불축에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이 전세권자를 위해서 누구한테 법정 지상권을 주어진다? 전세권 설정자한테 법정 지상권이 주어집니다. 철거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봅시다. 제일 위에 1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철거할 수 없다는 것. 정의 가부 건물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전세권자를 위하지만은 지상권 취득은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나게 된 거 있죠? 이게 문제가 잘 나옵니다. 항상 이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역할만 읽고 나머지는 뭘 찾아요? 그 뒤에 부분 전세권 설정자인지 전세권자 그것만 찾으면 전세권자 돼 있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자, 이처럼 대지 소유자는 정은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게 건물 전세권자 이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제일 하단에 보면은 전세권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이 저당권 실행 방법입니다. 자, 그 그림 보면은 갑과 을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자, 을이 전세권자죠. 을이 돈이 필요해서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 담보조로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을이 변제기에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하지 못하면은 병은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그 저당권을 실행해서 어떻게 채권을 확보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입니다. 자, 뭘 먼저 해야 되면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느냐,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느냐 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은 전세권 자체에 대한 임의경매를 청구합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면은 전세권 자체에 대한 임의경매, 즉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 자체. 즉 병이 가부부동산을 경매 청구한 게 아니라 전세권을 경매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낙찰자가 새로운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이 된다든가, 그렇죠? 새로운 전세권자. 그래서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입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근데 실무에서는 전세 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세권 낙찰받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 기간이 만료된 걸 기다렸다가 조치를 합니다. 그럼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아까 우리가 뭐라 했었죠? 용익물권적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요 전세권 등기를 만수하지 않다 하더라도 용익물권 권능은 상실합니다. 그 전세권 등기는 소멸합니다. 말소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용의물권 권력은 소멸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반환하지 못하도록 그 전세금에다 뭐다? 압류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부기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기입이 됩니다. 부동산이 기입이 됐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전세권 설정자 전세금을 지급해버리면은 나중에 부당이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 즉, 전세권, 부동산에 부기등기까지 해줬는데 왜 전세금을 지급했느냐라고 전세권 설정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전세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 갑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뭘 해야 된다?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 전세금에다가. 전세금을 반환이 못하는 압류. 이게 물상대위권입니다. 물상대위권. 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3자, 전세권자의 다른 채권자가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도 이 전세권의 저당권자 병은 압류를 한다든가 또 배당 요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상대위권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은 지문에 전세기간이 만료됐는지,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는지, 그거 먼저 잘 살펴야 돼요. 그것 따라서 이 법적 조치가 다릅니다. 자, 111페이지입니다. 이 전세권 효력과 관련된 기출지문들, 이거 전부 다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자꾸 읽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볼까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여기까지만 해도 뭐다? 전세권 설정자인지, 전세권 차지했죠? 네, 법정지상권. 전세권 설정자 돼 있죠? 자, 4번 봅시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즉, 그 목적물을 매수한 양수인이 전세금을 부담합니다. 자, 7번 봅시다.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목적물을 침해한 경우, 자, 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제3자가 그 목적물을 침범한 경우, 침해해서 그 점유권을 침탈한 경우, 전세권자는 그 침탈자한테 보다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번입니다. 8번.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이외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철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세권자가 그 건물을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자, 13번 봅시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의 목적으로 저당권, 아까 우리 저당권자, 병 있죠? 어떻게 저당권 실행하냐면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은 물상대권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 전세금에 압류를 한다는 거, 또 제3자가 압류하면은 배당 요구한다든가 또 압류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중이면은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 봅시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 않으면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A적으로 부분 등기된 건물의 경우에는 전세권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17번.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여기.
이때 경매 개시 결정, 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경매 개시 결정 기준의 이전, 이건 이유죠.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저당권자가 이 전세권 설정 자, 돈을 변제 못하자. 자, 저당권자가 괜찮아요. 목감기가 지금 목감. 자,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했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압류하잖아요. 갑구란에 기재된다. 경매 개시결정하게 기입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게 돼 있다면은 경매가 되면 항상 그 부동산에 있는 권리자들한테 배당 요구하라고, 그 배당 요구 날짜가 보통 한 3개월 정도, 경매 신청하고 보통 3개월 정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때까지 뭘 하라? 배당 요구를 하라. 근데 그때까지 배당 요구 하지 않으면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때까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배당을 해줍니다. 자, 이처럼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미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때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나중에 이 전세권자한테 배당을 해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18번째. 최선순위 전세권은, 자, 111페이지입니다. 우리 요약서 111페이지입니다. 자, 18번. 최선순위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에 의해서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존속기간이 언제든 상관없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처럼 전세권이 1순위입니다. 저당권자가 2순위고,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낙찰자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래 영유물권은 선순위 영유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낙찰자가 보면은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면 이 낙찰자는 물건 명세서를 봅니다.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배당 요구하지 않았으면은 낙찰자가 경매 참여해도 이거는 나한테 대항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금액을, 전세금 금액을 공제하고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럼 낙찰자가 인수하잖아요.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누가 전세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낙찰자가. 자, 그러면은 전세권자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배당 요구 종기가 있죠? 그 날짜에 그 날짜까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선순위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말소됩니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선순위 전세권은 경매에서 소멸하지 않는데 낙찰자가 인수하는데 경매 청구,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선순위 전세권 뭐한다? 소멸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인차권도 예? 마찬가지. 예? 인차권도 선순위. 임차권 선순위는 그 물건이 아니다니까, 채권이다니까. 등기도 그거는 물건이 아닙니다. 채권입니다. 그치만 이제 우선순위 있으면 우선 등기 받죠. 자, 20번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전세권은 그 성질상 영위무급적 성격과 담보무급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권의 영위무급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상관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 범위 내에서 전세금 반환 시까지 전세권 설정 등기 효력은 존속한다. 즉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용익물권적 권능은 상실합니다.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은
담보물권적 성질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목적물을 처분해서 우선 변집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도, 자, 우리 전세권을 양도하잖아요. 우리 전세권을 양도하면은 이제 전세금도 함께 양도가 되잖아요. 그쵸? 양도가 되면은 부기등기 합니다. 부기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다음에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부기등기 해서는 안 됩니다. 부기등기 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은 통지 또는 지명채권 양도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즉, 채무자한테 대항하려면은, 즉, 전세권 설정자한테 대항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또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통지 또는 그 승낙에 뭐 한다? 확정일자 증서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기등기만 해서 안 됩니다. 저런 지명채권 양도 요건을 전부 갖춰야 한다는 거.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12페이지. 전전세입니다. 자, 그 그림을 보면은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을이 다시 병에게 뭐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전전세를 합니다. 전전세. 자, 일단 첫 번째 우측에 봅시다. 전전세권의 내용은 원전세권의 내용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 해야 되고, 전전세금도 원전세금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불가항력에 대한 책임입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 그래서 전세권의 소멸 금지입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 소멸을 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 전세권자 병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면은 원전세권의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또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또 을과 전전세 기간도 만료되고 또 우리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은 이 전전세권자도보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전세권의 소멸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세권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30페이지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있다. 있습니다. 자, 우측에 3번도 보면은 130페이지 3번도 보면은 첫 번째,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질문이죠. 이처럼 이 지문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거 전부 기출 질문들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1번 두 번째,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맞죠? 예,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아니라는 거. 세 번째,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번째,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은 유효합니다. 이 판례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는 거. 자, 4번을 봅시다. 131페이지. 갑은 자신의 소유 건물에 대하여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라 있습니다. 첫 번째, 을은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갖는다. 맞죠? 두 번째, 존속기간을 2월로 정한 때는 1년으로 된다. 자,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지문을 항상 토지 전세권자인지, 우리 전세권 문제 있을 때는 지문들이 토지 전세권자인지 건물 전세권이에요. 먼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지문은 건물 전세권이에요? 토지 전세권이에요? 건물입니다. 우리 아까 존속기간을 2월로 정한 때는 1년인데 이거는 건물만 해당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해당기간. 그렇죠? 토지면 이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을에게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맞죠? 네 번째, 을의 전세권에는 법정 경시는 인정된다. 우리 법정 경시는 토지 전세권에 해당된다 했어요? 해당 안 된다 했어요? 토지는 안 돼요. 토지는 건물만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니까 법정 경시 된다 안 된다? 법정 경시 인정됩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고. 다섯 번째, 을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당해 건물을 경매 신청한 경우 을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더라도 을의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선순위 저당권, 전세권마다 선순위 저당권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가 전세권자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한 거라니까. 후순위 저당권을 경매 실행한다면은 이 선순위 저당권자를 말소 기준에서 다 소멸합니다. 전세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여기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전세권자가 선순위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문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봅시다. 132페이지.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지문은 명확하게 틀린 지문이에요. 앞에 정확하게 건물 전세권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 건물 전세권이면 1년 미만을 정하면 1년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래야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맞는 지문 돼 있죠? 두 번째, 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렇죠? 전세권 설정자가 제3자 병한테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를 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받는다? 매수한 사람한테. 그렇죠? 기존에 있는 전세권 설정자는 면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순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법정 갱신은 건물에만 해당되고 또 법정 등기 없어도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자, 우리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 또 전세권자는 부동산 인도와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두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동시 이행 관계다. 자, 5번입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이외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토지 소유자도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의 기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도 뭐 할 수 있고 일단은 전세권자도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에 대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배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갑은 계약 당사자인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누구한테 반환해야? 자, 을이 갑의 동의 없이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을이 전세권자. 그래서 을은 갑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배에게 뭐 할 수 있다?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잖아요. 누가 이제 전세권자예요? 을이 전세권자가 병이 전세권자라고. 그러면 이제 이 소유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기존에는 을한테 전세권자 주지 않고 그 전세권을 양수한 병한테 지급해야 된다고. 그 소리입니다. 맞아 틀려 그래서. 을한테 전세금 주지 않습니다. 자, 이거라니까. 전세권자가 배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겁니다. 전세권을 양도하면 나중에 이제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이 소유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준다는 거예요? 을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병한테 줬다는 그 얘기죠. 두 번째, 을은 전세권 전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 조건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했었죠? 원래 분리해서 양도 못하는데 조건부로 장래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세 번째, 전세 기간 중 을의 동의 없이 갑이 X 건물을 배에게 양도한 경우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전세권 설정자가 부담한다. 틀렸죠? 자, 이거는 이제 누가 이제 이 전세권 설정자가 지금 전세 기간 중인데 전세권 설정자가 배에게 매매를 한 거입니다. 매매. 이제 소유자가 누구예요, 이제? 병이라고. 나중에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자, 전세권자가 을한테 전세금을 준다? 아니면 양수인이 전세금을 준다? 병이 준다고. 그렇죠? 이 갑은 이제 전세금 면합니다. 전세금 지급을 면하고 누가? 양수인 병이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틀렸죠? 기존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부담한 게 아닙니다. 네 번째, 병의 저당권 목적인 을이 전세기간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자,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 저당권 실행 방법 항상 뭘 보라 했어요? 전세기간이 만료됐는지 만료되지 않는지 보라 했죠? 지금 전세기간이 만료됐어요? 만료되지 않았어요? 만료되면은 뭘 한다 했어요? 물상대권 실행한다 했잖아요. 전세금에 압류를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 틀렸어요.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한 거는 전세기간 만료되지 않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틀린 질문이네요. 그렇죠? 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